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고독사 위험은 고소득층보다 무려 1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고독사한 3,122명을 전수조사한 이 연구는 경제적 취약성과 건강 상태가 고독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알코올 관련 정신질환자의 고독사 위험은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이번 연구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팀은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고독사 사례 3,122명을 전수조사하여 분석했습니다. 이는 일반인 9,493명으로 구성된 대조군과 비교 분석되어 고독사의 특성과 위험 요인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 발견은 바로 경제적 빈곤이 고독사의 가장 결정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의 고독사 위험도는 고소득층 대비 14.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독사 사망자의 54.5%가 최저 생계비를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은 일반인의 4.09%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30.8%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경제적 취약성이 고독사 위험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건강 상태 또한 고독사와 깊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알코올 사용 관련 정신행동 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고독사 위험은 일반인보다 5.5배 높았고 조현병은 2.4배, 양극성 장애는 2.1배, 신부전은 2.0배 높았습니다. 특히 알코올 사용 관련 정신질환의 경우 질환 자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 단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독사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독사 증가 추세를 보면 사회적 대응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고독사 증가율은 남성의 경우 연간 10%, 여성의 경우 6%로 5년 평균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증가세는 매우 가파른데요. 이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가 맞물린 복합적인 현상으로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형적인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 이후 가속화되는 사회적 고립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행정학적 분석의 관점에서 고독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측보다 대응의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가속화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된 이후 더욱 심화되었고 정부는 독거노인 전수조사와 같은 예측 행정을 실시해왔지만 고독사 증가율은 이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 모델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와 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행정 데이터의 칸막이를 허물고 실제 고립된 개인의 구체적인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는 점에서 대응 행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고독사는 경제적 빈곤, 건강 악화, 사회적 단절이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난제이므로 다부처 협력과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현행 고독사 대책은 경직된 예측 모델과 파편화된 접근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자 위주의 단절적 지원이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파편화되어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실시간 대응 체계가 미흡하며 퇴원 후 사후 관리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형식적인 전수조사의 한계입니다. 위험군인 1인 가구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합종이 한 장을 남기는 식의 매뉴얼 행정으로는 실질적인 접촉에 실패하고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질환과 빈곤의 복합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얽힌 경우 강력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함에도 단순 수급비 지급에 그치거나 법적 제도적 유연성이 부족하여 통합적 케어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고독사 방지 대책은 사후 약방문이거나 경직된 예측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적 진단이 나옵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예측에 매몰되기보다 신호가 포착되는 즉시 대응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에 강한 대응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동태적 위험 신호를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전기수도 사용량 급감, 편의점 구매 패턴, 의료기관 방문 중단 등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결합하고 신호 포착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즉응형 기동대를 지자체별로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 행정 커뮤니티의 초연결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나 정신질환 진단 시 의료기관이 본인 동의 하에 즉시 지역 대응센터로 정보를 공유하여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행정 시스템이 바통을 이어받는 끊김없는 대응이 핵심입니다.
셋째, 기술 기반 안부 확인에서 인적 유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 내의 동네 의원, 소형 약국, 반찬 가게 등을 준공공 거점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감시가 아닌 돌봄 대응의 권한과 보상을 부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5060 중장년 남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고독사 위험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알코올 의존도가 높고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이들을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남성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큰 중장년 남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보다 활동에 참여한다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 맞춤 지원입니다. 퇴직, 이혼, 건강 악화 등 생애 전환기의 위기 시점을 포착하여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의 징후가 보이는 순간 즉각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 안전망의 패러다임이 예측이 아닌 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연구팀의 이혜진 교수는 고독사는 막아야 할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하며 억지로 예측하려고 하기보다 단 한 명의 신호라도 감지되었을 때 행정, 의료 지역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유기적으로 반응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14.2배 높은 위험도를 고려한 선제적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다부처 협력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 행정, 지역사회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즉각 대응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동태적 위험 신호 모니터링으로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사각지대를 식별하고 즉응형 개입을 해야 합니다. 넷째, 인적 유대 중심의 돌봄망을 구축하여 민관 합동 준공공 거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밀착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혜진 교수는 특히 의료계 및 지자체 협력 방안을 통해 기저질환, 의료 이용 등 고독사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각지대에 노출된 인구를 추가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